F는 이상한 거잖아. 맞지? 물론 F 펑션이 뭐 들어가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는데 결국 Y라는 결과를 유도하는 건 누구 때문에? X가 변수에서 유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X축에다가 쓰는 게 뭐냐? 원인축. 아닌 그래프도 있긴 해, 가는. 그 다음 얘는 결과를 쓰면 되지. 오케이? 그래서 힘을 작용한 시간 동안에 다음 요것도 원인이라고 봐야 돼. 여기서는 왜? I는 FT라고 그랬으니까 I라는 결과를 여기다 지금 안 써놓은 상태란 말이야. 자, 그래서 원인 두 개를 써놨어. 그러면 원인 두 개를 써놨으니까 결과가 분명히 그래프 안에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보여야 되지. 그렇지. 그 결과가 자, 이 직사각형 넓이는 높이가 F고 밑변이 T인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결국 요 그래프에서 밑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다? 충격량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는 충격량 뭐 올라가는 거 뭐 올라가는 그래프 뭐 이렇게 웨이브 치는 그래프 막 나와 있는데 어쨌든 넓이 구하면 뭐다? 충격량이 나온다 정도는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 지금 설명한 거죠. 충격량은 뭐랑 같고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같다. 맞죠? 그래서 얘의 운동량의 변화량 마이너스 된 거, 얘의 운동량의 변화량 플러스 된 거 서로 어때 된다? 절대값은 같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럼 다 끝났지 여기는? 뭐 더 필요한 거 있어? 없죠? 넘어갑시다. 넘어가면은 자 충격량이 같을 때 충격량과 충격력하고 충격 시간하고 관계가 나와 있네요. 하은아, F를 충격력이라 불러 힘이니까 맞죠? T는 충돌 시간이겠네. 자, 충격량이 뭐래? 같을 때 충격량이 결과였잖아, 맞지? 요게 결과였으니까 이게 일정하면은 당연히 원인의 곱도 어떻게 돼야 돼? 일정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얘네 둘은 서로 어떤 관계야? 반비례죠. 왜? 이게 일정하니까. F가 커지면 T는 작아지고 F가 작아지면 T는 커질 거니까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실생활에서 얘네들을 이용하는 예시가 밑에 열심히 나와 있네요. 자, 제일 많이 나온 게 계란이니까 계란으로 얘기를 합시다. 계란을 떨어뜨렸어. 이거 놨어. 놨는데 밑에 방석이 있으면 잘 깨져 안 깨져? 안 깨지지? 왜? 여기에 방석이 있을 때랑 그냥 맨바닥일 때랑 똑같은 높이에서 낙하를 시키면은 방석이 있으면은 안 깨지는 이유가 뭐냐? 자, 같은 질량을 갖고 있는 계란이라고 합시다. 오케이.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어. 오케이. 높이 같고요. 동일한 조건에서 낙하를 시켰는데 방석에 있는 건 안 깨져. 왜? 뭐라고? 아니 틀려도 돼요. 몰아서 배우는 거지 뭐.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 자, 얘 끝에 됐어? 아니 됐냐? 오케이. 그럼 결국 요건데 요거 같네? 요거 같네? 그럼 뭐가 결정한다고? 이 조건 원인 세 가지잖아, 맞지? 원인 세 가지인데 이거 운동량이었잖아, 맞죠? 얘 지금 낙하할 거니까 운동할 거야. 운동하니까 운동량 당연히 있겠네, 맞죠? P는 MV라며 열심히 했지. 근데 여기서 V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T분의 이동거리. 근데 이동거리가 높이니까 H가 동일하다고 그랬지? MH네. 그럼 얘네들이 갖고 있는 운동량은 결국
자, 질량 같고 높이 같으니까 얘네들은 같으니까 변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결국 누가 결정하는 거야? T가 결정하는 거야. 그럼 T에 따라서 깨지냐 안 깨지냐 달라? 지는 거죠. 이해 갔어? 뭔 말인지? 오케이. 근데 T가 어디에 가 있어? 분수에. 분모에 가 있네요.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숫자는 작아지는 거지. 충돌 시간이 결국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충격량이 아니고 력이. 왜? 충격량이라는 거 운동량의 변화량이 있어. 얘가 일정하잖아. 얘네들이 똑같지 않아. 맞지? 떨어질 때 충격량은 같을 건데 충돌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뭐가? 충격력이 줄어드니까. 요거 자 이해 갔어? 뭐가 길어졌어?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작아져야지. 왜? 이게 일정하니까 똑같은 충격량을 받을 거니까. 그래서 F를 줄이기 위해서는 누가 길어져야 된다? 충돌? 그렇지. 시간이 길어져야지. 방석이 요 원리로 계란을 안 깨지게 하는 거죠.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고. 맞지? 식이 이미 증명이 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오케이. 책에는 이딴 소리가 하나도 안 나와 있긴 하지만 생각을 해보. 운동량이 mv래. 그러면은 질량을 m 갖고 있는 물체가 높이 떨어지면은 떨어지는 속력이 있을 거네. 근데 동일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같은 속력으로 떨어질 거니까 초기의 운동량은 어떨 거냐? 서로 다 같을 거야. 바닥이랑 충돌하면은 받는 충격량도 그러면 당연히 같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충격량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결국 충격력을 결정하는 거는 충돌 시간. 근데 충돌 시간에 뭐 한다? 비례하게 되니까 충돌 시간이 길어질수록 충격력이 줄어든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정리해 놓은 게 거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해 갔어? 자, 그래서 실생활에 이용하는 예시를 한번 봅시다. 자동차는 이런 거 겁나 많이 쓰지. 자동차에서 앞에 뭐 달려 있느냐? 범퍼 달려 있어요. 범퍼 멋부리려고 달아놓은 게 아니지. 범퍼가 앞부분 조금 튀어나와 있음으로 해서 자동차끼리 사고가 나게 되면 범퍼가 먼저 뭐 하니까? 그렇지. 찌그러지면서 본체에 닿는 충돌하는 시간을 늘려준 거라고 보면 되겠죠. 오케이. 안전벨트도 마찬가지고 에어백도 마찬가지야. 안전벨트 이렇게 매놔야 되지? 매는 이유가 뭐냐? 내가 여기까지 충돌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탄성력으로 힘을 반대로 주기 때문에 오케이. 충돌하는데 걸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실제 충격을 받았을 때 어차피 부딪혀. 안전벨트 매도 100%야. 앞에 부딪힐 때까지 걸리는 시간 조금이라도 길게 해주려고. 에어백 마찬가지지. 앞에 튀어나오는데 내가 앞에 차체랑 부딪힐 때까지 충돌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늘려 준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죄다 안전장치 같은 경우는 충돌 시간을 늘리는 식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아까 내가 그 야구공 얘기했는데 포수 보면은 포수 공 잡을 때 어떻게 잡아? 왜 나? 그냥 이러고 잡고 있어. 낼 때는 이렇게 보내라고 이렇게 했다가 잡을 때는 어떻게 해? 뒤로 당겨서 잡아요. 글러브를. 왜? 그렇죠. 여기서 잡는 데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랑 뒤로 당겨서 걸리는 시간이랑 이게 좀 더 기니까 덜 아프려고. 맞죠? 글러브 차는 이유도 마찬가지지. 글러브가 내 손바닥이랑 실제 닿는데. 오케이? 투수가 공을 던졌어. 운동량이 있을 거야. 맞죠? 운동량이 있고 내 몸에 전달되는 충격량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충돌하는 시간을 길게 해주면 무조건 충격력이 작아지니까 위험하지 않게 된다라는 얘기를 열심히 밑에 해놓은 겁니다. 다 똑같은 얘기네요. 맞지? 죄다 생활에서 쓰는 거는 충격량 자체를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오케이? 충돌 시간을 늘려가지고 충격력을 줄이는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 빨리 풀어봅시다.
처음 왔을 때는 쌩쌩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맛이 갔냐? 어제 뭘좀 하네요. 그래? 뭐였길래? 숙제. 저런. 칸이 너무 좁아가지고 물체에 누구의 뭐와 같다. 겁나 쉬워요. 변화랑 관련된 학문이 화학. 물리는 물체가 운동하는 이치. 자, 그럼 화학 에너지라는 건 뭐가 일어났다? 변화가 일어났다. 원래는 탄소가 따로따로 몇 개? 6개 있었어. 이렇게 있었는데 요거를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변화시켰어. 근데 어떻게 변화시켰냐? 여기는 앞에 6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따로 논다는 소리죠. 근데 요거는 하나 안에 6개가 들어있으니까 같이 논다는 소리네. 그래서 요 에너지를 요 결합하는 데 사용을 한 게 광합성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꿔준 게 광합성이다 라고 나와 있어. 오케이. 다음 밑에 반딧불이. 반딧불이는 엉덩이에 루시페린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산소랑 만나가지고 빛을 낼 수 있게 돼. 그래서 무슨 물질이 루시페린이라는 물질이 화학 물질이겠지 아무래도. 그래서 화학 에너지가 뭐로 바뀐 거? 빛 에너지로 바뀌는 거. 그 다음에 뭐 나와 있냐? 식사 후 움직임. 식사 후에 움직이면은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응? 아니 화학 에너지. 아 이거 좀 책이 이상하게 나왔네. 지우세요. 가끔 책들이 이상한 게 있어.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가 있어? 화학 에너지. 에너지. 봐봐. 화학 에너지는 맞네, 맞지? 이게 아까 호흡이랬으니까. 화학 에너지가 뭐로 바뀌느냐? 열하고 ATP라고 부르는 게 ATP 도연이 알아? 뭐냐 이거?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고 나중에 할 거예요. 있어 그 단계. 알아두는 게 좋아. 저건 자주 볼 거라.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랑 자 ATP라는 것도 화학 에너지야. 그래서 이 화학 에너지는 다시 열 에너지로 바뀔 수도 있고 운동 에너지로 바뀔 수도 있다인데 다이렉트로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근데 책에는 아까 여기서 여기든지 여기서 여기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해놓은 것 같아 보니까. 열 에너지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열 에너지가 나오는 거는 도현아 왜 열 에너지 나와야겠어? 호흡하면 뜨거워져서. 왜 뜨거워져야 돼? 왜 우리 밥 먹으면 가끔 땀날 때 있어요? 왜 그렇겠어? 혈액 반응인데 그런 거 말고 정말 단순하게 열 에너지가 필요한 이유. 에너지를 내는 하은이 사람 몸을 구성하는 단위 뭐라 불러? 세포. 세포는 뭐로 구성돼?
세포의 베이스가 되는 물질 이름이 있어요. 니네들 알고 있는 거.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벼락치기를 했기 때문에 다 까먹어가지고 써먹을 수가 없죠. 원백질? 단백질은 뭐에 약하냐? 열. 왜 머리 막 고데기나 막 드라이만 해도 이렇게 약간 끄슬릴 때 있잖아. 열 변화에 약해. 온도 변화에 민감해. 그래도 체온 유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왜? 안 그러면 얘 죽거든. 그래서 열 에너지가 나오는 게 1차 목표예요. 요거. 체온 유지하려고. 근데 밥 먹자마자 배고파? 아니지. 왜냐? 배가 고픈 이유는 사실 내 몸에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라는 얘기를 해놓은 거란 말이야. 1차 목표는 체온 유지인데 나머지 활동할 때도 에너지가 필요할 거네. 그래서 당장 필요한 열 에너지는 한 60% 정도 만들어내고 나머지로 화학 에너지로 전환시켜 40% 정도. 저기 보면 우연히 숫자가 38에 ATP라 돼 있지. 물론 38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뭐 니네들이 나중에 한참 뒤에 어려운 걸 배우면 알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38 알아듣는 게 낫겠네. 요새 책이 아직 안 바뀌었겠지. 내 책을 본 일이 잘 없어가지고 38, 40 숫자 거의 비슷하지 않아? 맞지? 40% 정도는 나중을 위해 세이브해놔. 근데 나중에도 체온 유지해야 되니까 일부는 다시 열 에너지로 바꿔주고 나머지 뭐 공부할 때 또는 운동할 때 뭐 볼 때 소리 낼 때 이런 것들로 전환시켜 주는 거. 요게 ATP라고 부르는 거 화학 에너지가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친다는 건 알아둬요. 다이어트 운동해줄 거. 책이 이상해 지금. 다음 폭포는 쉽지? 위치 에너지가 뭐로 바뀌었어? 운동 에너지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세탁기도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다음 텔레비전은 전기 에너지, 빛 에너지, 소리 에너지로 바뀐다. 요거 뭐 돌아가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앞에 버튼은 똑같아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자, 한 에너지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를 전해줄 수 있지만 뭐 새롭게 생겨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지만 와중에 괜히 뜬금없이 희한한 게 나오지는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요거 보면 알죠? 전등은 뭐로 바꾸고 싶은 거냐? 전기를 빛으로 바꾸고 싶은 거야. 근데 이거 만져보면 따끈따끈해 안 해? 따끈따끈하지? 그리고 가끔 보면 그 전구 키면은 이런 소리 약간 날 때 있지. 맞죠? 오케이. 그리고 좀 더 많이 흐리게 되면 살짝 떨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꾸고 싶은 게 전등인데 이렇게 안 가고 소리로 나오는 에너지도 있고 운동으로 나오는 에너지도 있고 열로 나오는 에너지도 발생할 수 있다. 오케이. 하지만 요 나머지들 바뀐 에너지의 총합은 처음에 준 전기 에너지의 합과 서로 같다라는 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 똑같지. 자, 그래서 요 밑에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 도덕이잖아. 봐야 되는 데요나 이거? 안 봐도 될 것 같지 않아? 에너지 절약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안 하고는 있지만 아무도 안 하지, 나도 안 하는데. 자, 뒤로 넘어갑시다. 겁나 쉽네요. 개념 확인 문제 부탁 풀어봅시다. 내가 제일 가르치기 싫은 파트 중에 하나야. 도덕이야. 왜? 그렇지 않아? 도현아? 내용이? 너무 쉽지 않아 이거?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자, 25페이지네. 이거 너무 쉬워가지고 대충 합시다. 나중에 계산 문제 나와도 여기는 틀리면 안 되는 수준이야. 효율이 무슨 뜻이냐? 효율이 뭐냐, 효율? 효율 뜻이 뭐야? 한자 공부들을 안 해서 효과를 나타내는 정도. 효율이 높다. 효과가
낮다라는 얘기고 효율이 낮다? 효과가 적다라는 얘기겠지.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나와 있는데 에너지 효율, 자 에너지가 곧 뭐니까? 에너지는 뭐로 바꿀 수 있다? 에너지는 일이라고 했으니까 맞죠? 에너지를 공급했을 때 얼마만큼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에너지 효율이라고 보면 되겠지? 자, 일반적으로 정도를 나타낼 때는 퍼센트를 쓰니까 퍼센트로 계산한 게 에너지 효율이다. 그러면은 밑에 열 에너지라는 말이 나왔어. 그러면은 열 에너지, 자 어차피 에너지 겹치니까 그냥 열 효율이라고 보면 되겠지? 열 효율을 구할 때, 자 역시 공급되는 열 에너지 분에 열 에너지를 가지고 2를 한 거 곱하기 100% 하면 돼. 근데 기호를 잘 알아야지. 열을 영어로 쓸 때 뭐라고 쓰느냐? 요거라고 썼죠? 중학교 때 배운 건데 2학년 때 배워서 아마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Q가 뭐였느냐? 말 그대로 뭐예요? 열의 양이래요. 양이 영어로 뭐냐? 퀀티티 오브 히트 가지고 열량 앞으로 Q라고 하기로 했죠. 열량 이꼴 열의 양이니까 열의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그래서 처음에 공급한 열을 Q1이라고 합시다. 그냥 밖으로 방출되는 열을 Q2라고 합시다. 그럼 열 기관이라고 그래서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일을 하는 기관이 있어. 그래서 이 기관에서 뭔가 일을 할 거네. 그렇죠? 그러면은 처음에 공급된 게 Q1이니까 이게 열 에너지 총량이었고 얘는 밖으로 빠져나온 열 에너지가 쓰지 못하고 100% 일로 전환할 수가 없게 돼 있거든. 왜? 여기만 봐도 마찬가지겠지.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꾸고 싶은데 잡다한 에너지로 빠져 나가버리는 게 있으니까 100%를 만들 수는 없는 상태다. 여유의 1위는 없어요. 그래서 Q1분의 W 오케이 하면 끝나지. 근데 W가 뭐 빼기 뭐니까? Q1 빼기? Q2니까 그렇지. 여기다 곱하기 100만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어요. 이건 겁나 쉽지? 아니죠? 밑에 보면은 뭐 예시 나와 있는데 보자. 엔진에 공급된 에너지 A는 150에 한일이 30이래. 그럼 효율이 몇 프로야? 20%네요. 다음 120에 30이래. 그러면 25%겠네. 진짜 쉽지? 그냥 기분 좋지. 쉬운 거에서. 그럼 더 이상 볼 게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자,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할 때 예시로 쓸 수 있는 거 처음에, 자 에너지 효율은 당연히 어떨수록 좋은 거야? 클수록 좋은 거지? 그렇지?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데 첫 번째 예시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나왔어요. 하이브리드 자동차 뭐냐? 하이브리드가 무슨 뜻이니 세요? 섞은 거지. 그렇지? 일반적인 자동차는 뭐로 간다? 석유로 가잖아. 맞죠? 휘발유든지 경유든지. 근데 여기다 뭘 첨가시킨 거냐? 전기 장치를 첨가를 시켰어. 간단해요. 자, 내리막길이야. 내리막길이면은 실제 여러분들 나중에 운전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내리막길 갈 때 시동 킬 필요가 없어. 왜? 어차피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내려갈 거니까. 그래서 이때는 시동을 끄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기름 낭비잖아. 맞지? 어차피 굴러갈 건데. 그렇죠? 나도 그래서 장거리에서 내리막이면은 시동 끄고 내려오는데, 자 시동 꺼서 내려오는 동안에 일반적인 자동차는 그냥 내려가. 근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내려오는 동안에 바퀴는 여전히 운동할 거니까 그 운동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무슨 에너지를 저장해서 전기 에너지를 저장을 해서 나중에 다시 평지나 오르막길 올라갈 때 이거를 써먹는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가 있겠지. 오케이. 그럼 내용이 끝났고 조명기구의 효율 개선해가지고 옛날 조명기구는 백열등, 과도기적 양기로 형광등, 지금 쓰는 건 LED 알죠? 효율이 점점 어떻게 되냐? 높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처음에 막 10%대였다, 20% 올라갔다가 4, 50%까지 올라온 상태예요. 그래서 뭐 효율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거 사용한다 정도만 알면 되겠고, 밑에 있는 마크는 어쩌다 한 번씩 시험에 나중에 나올 건데 이거 많이 봤지? 내신이랑 똑같아요. 1등급이 좋아, 5등급이 좋아. 1등급이 좋지? 1등급일수록 효율이 높다. 그래도 녹색으로 되어 있을 거고 5등급은 위험하다. 해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을 것이고. 쓰잘데기 없는 거니까 넘어갑시다. 밑에 밑에 있는 거 봐야죠. 에너지 제로 하우스라고 되어 있지? 에너지 제로 하우스는 외부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최대한 0에 가깝게 줄여보자라는 거지. 그래서 요런 거 집이 있으면은 비가 올 거잖아. 비가 오면 그 빗물을 보관을 해요. 저장을 해. 빗물을 저장한 다음에 뭐에다 써먹느냐? 뭐 정수해가지고 여기저기 뭐 써먹을 수도 있지만 요 지붕 위에다가 빗물을 저장하는 탱크를 만들어 놓고 빗물을 적당히 모아서 모은 다음에 이 물을 아래로 떨어뜨려. 그럼 얘는 포텐셜 에너지 갖고 있으니까 이게 운동 에너지 전환이 되고 운동 에너지가 다시 전기 에너지를 전환해요. 발전을 하는 거야, 간단하게. 그리고 집 아래쪽에 보면은 지구 내부의 에너지, 지열 에너지 있을 거고, 지열 에너지 가지고 보일러로 물을 석유 이용해서 끓이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지열을 최대한 모아가지고 역시 이것도 난방할 때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게 에너지 제로 하우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에너지를 아예 공급을 안 받는 소리가 아니라 최대한 남는 에너지를, 유용한 에너지를 활용시켜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집이 에너지 제로 하우스라고 보면 돼요. 뭐 단열재를 써야 된다라든지 바람 창을 낼 때 어느 쪽으로 가게 해야 된다 이런 거라든지. 간단하죠? 안 간단해? 개념 확인 문제 엄청 빨리 풀어보죠. 뭐 가르친 게 없어가지고 풀기 어렵진 않겠죠. 후딱 풀고 어려운 걸 좀 해봅시다.
3분 줄게요. 여기는 뭐 도덕이어가지고 산수랑 도덕의 합체라. 야, 공식을 앞에 보면서 알아야 돼? 디귿이 문제인가? 다 유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도현아 듣니? 이거 그건 1분. 배웠는데. 네. 왜? 빨대가 들어갔어. 아, 빨대 갖다 놓은 게 없네. 이따가 저기 빨대 있어. 학원에. 볼까? 프린트 봅시다. 열역학이라고 해서 딱 봐도 어려워 보이지? 겁나 쉽게 설명해 줄 거니까 열심히 들어요. 도현아 무슨 뜻이냐 열역학? 열이 거의 없어요. 내가 물어보는 거 얘기하면 책이 없어. 한자만 봐봐. 열역학이래. 열이 열이 작용하니는? 열이 작용하면 뭐가 생긴다? 에너지 열이 에너지인데? 역? 힘. 힘이 있으면 뭐 할 수 있어? 그렇지.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일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지. 그래서 에너지를 공급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를 정리를 해 놓은 거고, 델타 U라는 기호가 나서 우리가 델타는 이제 많이 봤으니까 하은아 델타 뭐라고? 변화량이고, U가 의미하는 거는 역시 기호에 겹치는 바람에 U로 쓰기를 했어요. 그냥 이거는 내부 에너지라고 불러. 오케이. 자, 열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 더하기 한 1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게 열역학이고, 역시 에너지는 뭐 되기 때문에 보존되기 때문에 열역학 1법칙은 결국 에너지가 보존된다. 처음에 준 게 있으면은 나중에 에너지가 변하고 일을 하더라도 이 합은 처음에 준 에너지랑 어떻다? 같다라는 얘기를 해놨어요. 자, 아까 과학은 뭐다? 원인과 결과다. 오케이. 자연은 뭘 추구한다? 안정적인 걸 추구한다 라는 얘기를 했지. 자, 원인과 결과예요. 오케이. 열 에너지라는 걸 줬으니까 내부 에너지란 일이랑 두 가지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고, 자, 자연은 뭘 추구한다고? 안정적인 걸 추구한다. 에너지 얘기할 때 앞으로 많이 쓸 예시가
자, 에너지는 내가 설명할 때 돈으로 많이 얘기를 할 거야. 돈으로 생각하면 겁나 쉬워요. 다음 델타 U라고 되어 있는데 델타 U는 무슨 에너지래? 내부의 에너지래. 이 내부 에너지는 내가 저축이라고 얘기해. 됐어요. 다음 일이 있잖아. 오케이. 한 일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열역학이라는 것 자체가 열 에너지가 가하면은 가장 드라마틱하게 변하게 되는 애가 누구냐? 고체, 액체, 기체주 중에서 기체예요. 왜? 입자랑 거리가 커서 그렇죠. 입자한 거리가 크다는 얘기는 결국 에너지가 많다라는 얘기야. 이미 에너지가 많은 상태에서 에너지를 더 공급받으니까 더 드라마틱하게 변할 수가 있어요. 고체나 액체 같은 경우는 거리가 상대적으로 좁은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에너지를 가하더라도 일단 상태 변화하는데 투자를 해야 돼가지고 드라마틱한 변화가 잘 안 일어나. 근데 우리가 플라즈마를 제외한 마지막 에너지가 가장 많은 물질의 상태가 기체거든. 그래서 기체랑 관련된 얘기라고 보면 됩니다. 얘는 기체의 부피, 얘랑 관련되네. 도연아? 기체의 부피는 뭐와 뭐에 의해서 변했어? 거의 없어요. 내가 물어보는 건 애시간 하면 책이 없다니까. 중학교 때 배운 거야 근데 1학년 때. 아이씨 그래 뭐 1학년 언제쯤 얘기를 지금 하세요. 시험도 안 봤는데.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보일의 법칙 뭐였어? 왜? 기체는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가 어때? 멀어. 여기는 뭐야? 빈 공간이야. 압력, 누르는 힘이잖아. 누르는 힘을 줘. 그럼 부피가 어떻게 돼? 줄어들 거지. 여기 빈 공간만큼 맞지? 이해 가세요? 압력이 강해지면 부피가 줄어든다. 압력이 약해지면 부피가 늘어난다. 이게 보일의 법칙이었어. 압력 때문에 일단 하나 변했어요. 샤를의 법칙은 부피가 1도마다 273. 오, 그래도 기억하고 있네. 자, 온도를 T만큼 변화시켰을 때 처음에 부피 V0 플러스 V0의 273분의 델타 T만큼. 그래서 1도 높아질 때마다 273분의 1배씩 부피가 늘어난다라는 게 샤를의 법칙이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기체의 부피는 온도에 비례하고 압력에 반비례하는 식으로 됐었던 거 기억을 하면 되죠. 일단은 그럼 시작을 해봅시다. 자, 연력학 법칙 P 일정, T 일정, V 일정 단열 4가지 종류가 나와 있는데 연력학 공부하면서 외울 필요가 없어. 사실 시작을 뭐로 해보냐? 요거부터 해봅시다. 앞에 써놨으니까. 압력이 일정하대요. 자, 기체의 부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몇 가지? 일단은 2가지. 뭐 아니면 뭐? 온도 아니면 압력이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P가 일정하다라는 얘기는 결국 누구에 의해서? T, 온도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날 거다라고 유추를 해야 됩니다. 그림 한번 보세요.